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3부작인데요. 한국에서는 존재의 세 가지 거짓말이란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강렬한 이야기 속의 어떤 기억, 또 거짓말, 그리고 생존의 문제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비밀 노트, 타인의 증거, 그리고 50년간의 고독, 이렇게 세 권으로 이어지는데요. 그 핵심을 같이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먼저 일부 비밀 노트부터 시작해볼까요? 배경이 전쟁 중인 어떤 국경 마을이에요. 시간도 불분명하고요. 여기서 이름 없는 쌍둥이 소년들이 주인공인데 자신들이 겪는 일들을 노트에 기록합니다. 근데 이 글쓰기 원칙이 아주 독특해요. 철저하게 진실만을 쓰겠다. 그것도 감정을 완전히 빼고 쓰겠다는 거죠. 그냥 본 것, 들은 것, 한 일, 또 그것만 적습니다. 네, 맞아요. 자료에서도 바로 그 점을 되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호두를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라 호두를 많이 먹는다 이렇게 쓰는 식이죠. 왜냐면 좋아한다 같은 단어는 너무 주관적이고 좀 모호하니까 그건 진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자료 분석을 보면 이게 그냥 글쓰기 스타일 문제가 아니라 그 끔찍한 현실 앞에서 뭐랄까 감정을 일부러 차단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심리 있잖아요. 그걸 문학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냉담함이 오히려 더 작품에 불안하고 충격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아, 그렇군요. 감정을 뺐는데 오히려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네요. 그렇게 정말 모든 걸 공유하던 거의 한 몸 같던 쌍둥이 중 한 명이 지뢰밭을 넘어서 국경 너머로 사라지면서 일부가 끝나잖아요. 네, 네.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죠. 그래서 독자들은 당연히 궁금해서 2부 타인의 증거를 딱 펼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뭔가 혼란스러워져요. 문체가 갑자기 좀 부드러워진 것 같기도 하고 남아있는 쌍둥이 루카스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결정적으로 사실은 쌍둥이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암시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2부에서 이제 거짓말이라는 주제가 확 떠오르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름, 그러니까 클라우스라는 이름, 그리고 나이, 18세라는 거, 또 국경을 넘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신원, 이 세 가지가 거짓말이었다 이렇게 밝혀지거든요. 그러면 1부에서 봤던 그 생생한 기록들은 다 뭐였을까? 그냥 루카스 혼자 다 꾸며낸 이야기인가? 아마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이 드셨을 텐데요. 이야기가 일부러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막 허물어뜨리는 거죠. 와, 진짜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그리고 이제 3부, 50년간의 고독으로 가면 이번에는 국경을 넘었던 쌍둥이, 그러니까 클라우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수십 년 만에 고영에 돌아와서 루카스를 찾는데 근데 결국 마침내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냥 외면해버리고 말아요. 루카스, 클라우스, 이름 철자 배열만 다른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였던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존재였는지 참. 네, 이 비극적인 결말이 결국 그 거짓말의 대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료들을 보면 그 전쟁이나 폭격, 배신 같은 정말 참혹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 방편으로 거짓말을 택했다고 분석하잖아요. 삶을 위해 거짓말을 택한다? 견디기 위해, 견디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절도 있었고요. 근데 그 생존을 위해 시작했던 거짓말이 결국에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파괴하고 관계까지 단절시키는 그런 파멸로 이어지는 거죠. 거짓말이 존재를 증명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그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이 모순. 이게 이 작품의 아주 핵심적인 총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3부작 전체가 우리한테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진실이란 게 도대체 뭐냐? 우리가 가진 기억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요. 전쟁이라는 그 극한 상황이 한 개인의 정체성이나 기억을 어떻게 조각내버리는지 보여주는 동시에 또 그 조각난 파편들을 어떻게든 끌어 모아서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그 처절한 몸부림 같기도 하고요. 어쩌면 우리 모두 정도는 다르겠지만 각자의 현실 안에서 진실하고 거짓을 조금씩 엮어가면서 우리 삶이라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죠. 트라우마라는 것이 기억과 서사를 어떻게 왜곡하고 또 재구성하는지에 대한 정말 강력한 문학적 탐구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복잡한 구조랑 주제를 함께 따라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그 일부에 쌍둥이가 고집했던 것처럼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실만을 기록하는 방식이 과연 진실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그 감정이라는 중요한 진실을 빠뜨림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왜곡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요? 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